자,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2일 날 윤핵관들 부부 모임도 했고 그리고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도 30일 따로 독대를 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이야기가 당연히 오고 갔을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차출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누구를 뭐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그러실 분도 아니시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한동훈 지금 장관 차출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MZ세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그 사실 약간 의아해하는 거예요. 진짜 한동훈 장관이 차출되나? 이런 얘기들. 그 차출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오라고 해도 본인이 나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에서 우리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인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이 정도 띄우면 사실 당원들도 이제 움직이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고 나야 답이 나오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 자, 한동훈 차출 힘을 신나 이런 제목의 신문이 보도가 실렸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MZ의 민심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여당의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정진석 지도부급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에 내놓는 메시지가 수도권과 MZ의 민심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야권에서도 사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동훈 차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번 뺐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들은 국민의 성에 안 찬다. 수도권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윤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여기를 한번 떠본 거다. 안철수 의원도 이 수도권 MZ라고 하면 그나마 좀 넓게 잡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넓게 잡으면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들어가지. 저도 MZ세대한테 인기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지금까지는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왔습니다. 물론 이 출마 의사는 총선 출마 의사이기도 한데요. 전당대회와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의원님,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지 이게 과연 집권 여당에서 띄우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봉민 의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끌어내려는 움직임은 전 뭐 별로 간파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황태자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역량이 하여튼 현재까지는 뭐 득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면 민주당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대선 주자 뭐 이런 조사 여론조사에서도 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11월 30일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러면서 12월 3일에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쭉 이름을 당권 주자들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당원이 성에 안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이름은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분위기를 읽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저는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뭐 만약에 3월 초쯤에 예상되는 그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면 올 연말에 개각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급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도 한번 이 어떤 그 판단을 받아보고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차원까지는 온 것 아닌가. 근데 띄웠다가 뭐 역시 뭐 별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탄력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은 지금 민생 챙기기도 바빠서요. 한동훈 장관 끌어낼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내부 움직임도 없고요. 근데 저는 한 서너 가지 가지고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왜냐하면은 그 당대표라는 게 특히 집권당 대표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집권당 대표 되면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함께 검사 출신 정말 여당 집권당 대표 되면 검찰 국가라는 비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수사들이 모두 이제 그마저도 이제 정당성이 아예 0으로 가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겁니다. 세력도 없고 그다음에 총선 당대표라는 게 상당히 그 막중한 자리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건데 과연 한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능력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당 대표로서 그런 능력을 볼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윤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가 있는 게 아닌가 확실하게. 당대표 총선 출마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내년 초에 당대표까지 바로 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의지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당 내에 상당한 혼란과 뭐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약간 분위기를 탐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꺼냈고 정진석 의원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에 맞서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연이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의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 침입 관련 소식도 잠깐 저희가 짚어드릴 텐데 경찰이 더 탐사의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잘못 더 탐사 측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경위도 밝혀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결정서가 잘못 전송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 통보서를 촬영하다가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촬영을 하게 됐고 그걸 함께 전송하게 됐다. 더 탐사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에 적절히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한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주소 나온 그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낸 거 보낸 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거라서 제가 또 그냥 법무부 장관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후에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한 장관에게 가야만 하는 그리고 더 탐사에게는 가지 않았어야 하는 그 문서까지 그대로 더 탐사에게 전송이 된 겁니다.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약간 믿기지가 좀 않는 게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이제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서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 복사해서 왜 달라고 했을 때 네. 민원인들한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거 다 지워서 그렇죠. 예, 그렇게 드리거든요. 생산 정보 같은 예. 것들. 그거 하나하나 할 때 전부 다 체크를 몇 번씩 해요, 사실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이거는 그 국가기관의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촬영하다 저는 저 말이 더 이상해요.
촬영하다가 나머지까지 촬영해서 전송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전송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만약에 촬영을 하죠. 그럼 촬영할 때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보낼 때 또 한번 체크하잖아요. 확인을 하죠. 최소한도로. 그러면 최소한의 그걸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기본인데 인적사항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보냈다?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해서 발표해 주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 개인도 일단 납득이 안 될 거고요.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도 납득이 안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납득이 안 되면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